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우리 기술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오랜만에 양봉이 터져 나왔죠. 그것도 무려 이제 8%나 올랐었어요. 물론 최근 이제 하락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보잘것없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신호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기술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하락은 그러니까 더 우리가 비중을 좀 더 채워볼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하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겁을 먹고 도망치는 자리가 아니라 전환의 조건을 만드는 하락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 맥점 분봉에서 돌파를 만들어낼 때 그때 이제 반등에 대한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신호의 흐름이 오늘 발생한 겁니다. 세력들이 장중에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싹 받아 먹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번 이탈을 만든 뒤에 제가 강조했던 핵심 기준선을 오늘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죠. 제가 이 흐름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을 했는지 지난주 전략 한번 보고 오자고요. 확실하게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그때 이제 강매수에 가담을 하면 된다는 거죠. 딱 이 두 가지의 흐름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일단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막판엔 반등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섣불리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기보단 확실한 세력들의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네, 보신 대로 확인 거래를 하자고 했는데 그 흐름이 나와준 거죠. 즉 전환의 시작의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오늘의 상승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윗꼬리는 또 왜 발생을 한 건지, 그럼 우리가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흐름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제가 우리 기술은 이제 그동안에 조정을 좀 조심하라고 끈질기게 경고를 해드렸었죠. 특히 주가가 이렇게 맥점 분봉에 들어오는 이 순간은 이제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돌파를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과열 밴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3만 원일 때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반대로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정확히 3만 원을 찍을 때 이제 엑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승에 조정 파동이 진행이 될 거다 경고를 해드렸고, 이제는 그 하락이 정말로 충분히 이제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 기술적 분석 이론상으로도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간,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승폭의 50%나 60% 구간까지 주가가 밀어버리면 이 시점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낙폭과대 영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우리 기술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 정확히 저점과 고점을 연결을 했을 때, 자, 이 구간이 이제 50% 구간이고 이제 이 구간이 60%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파란 밴드의 영역은 분할 매수로 우리가 철저히 노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영역까지 다 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에 대한 버튼을 누르면 안 되죠. 이제 조정이 올 만큼 와서 낙폭과대 구간에, 그러니까 진입을 했구나 하고 먼저 시장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를 한 뒤에 실제로 바닥을 다지고 돌려 세우는지 이 몇 가지 핵심 조건값들을 우리가 충분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들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을 때가 정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바로 하방 경직이에요. 하방 경직. 자, 하방 경직은 우리가 차트에서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주가가 밀리다가 일정한 가격대에서는 이제 더 밀리지 않고 이렇게 단단하게 지지를 받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 차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도 3거래일째 일정한 가격대를 굳건하게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즉
단기적 하방 경직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좀 더 하기 쉽게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 구간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락하던 주가가 일정한 가격대에서 멈추고 최소 이제 이런 식의 기술적 반등이라도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어김없이 또 3거래일째 지금 하단에 지지를 받아내더니 그러니까 결국 장중에 오늘 기분 좋게 반등봉을 하나 띄워준 겁니다. 즉 첫 번째 관문인 하방 경직에 대해서는 가볍게 통과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방 경직을 확인한 뒤에 이 시점에서 이제 추세로 완벽하게 돌려세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과연 차트상에 뭐가 나와줘야 하느냐? 이걸 알려면 이제 시선을 우리가 좀 역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 하락 구간을 보면 주가가 힘없이 떨어질 때마다 어디를 저항을 맞고 밀려왔는지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어디를 맞고 떨어집니까? 네, 바로 이 1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 자주 말씀드렸죠.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머리를 짓누르던 구간이 이제 위로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이제부터 이제 다음 상승 추세에 대한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거라고요. 자, 물론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 두 번째 조건인 11선에 대한 돌파는 오늘도 맞고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봉만 보면은 여전히 갇혀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일봉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장중에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무기가 뭡니까? 바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의 돌파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맥점 분봉이 이탈이 됐을 때는 비중 관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 하락이 더 발생이 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페이커성 매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더 매수에 대한 거를 노려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는 그 시점은 바로 저항이 됐던 맥점 분봉을 돌파를 할 때라고요. 근데 오늘 그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구간부터는 이제 주가가 위로 이제 TO를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앞전에도 분봉에 대해서 잠깐 이 돌파가 나오는 구간이 있었는데 근데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리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파를 하는 거를 보고 매수 진입을 하는 거고 근데 반대로 다시 이동평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깨지고 관리를 하더라도 리스크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제가 리스크 관리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흔들던 주가가 다시 한번 돌파를 시킨다. 그건 앞전의 신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주포들의 진짜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하던 주가에서 간혹 이렇게 이제 바로 돌파를 시켜주지 않고 이렇게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주포들이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하락 트랩이라는 거예요. 트랩. 속임수 패턴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살짝 밀렸던 게 이제 전형적인 트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지독한 트랩이 한 차례 나오고 다시 돌파가 시작이 되면 그 뒤로는 더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급반등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정석적인 하락은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얌전하게 올려치다가 이제 급반등을 주지만 자, 영리한 세력들은 꼭 이렇게 중간에 한번 트랩을 섞어 넣어주면서 개미들을 완전히 털어낸 다음에 반등을 하는 전환세의 형태를 자주 보인다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렇게 트랩을 주고 간 종목들은 이제 나중에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이제 매물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고 급하게 급반등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올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정없이 한 번 더 털어주고 그 다음에 무섭게 치고 올리겠다라는 주포의 설계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락 트랩 이후에 우리 기술 과연 이제 어떤 패턴으로 본격적 랠리를 시작할지 우리가 그럼 어디서 비중을 제대로 실어할지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좀 짜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확인해야 될 건 주포들이 오늘 만들어 놓은 이 돌파 자리를 그러니까 내일 장중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유지만. 이 자리를 잘 지켜내면서 돌파의 흐름을 이어준다면 내일은 이 발생한 윗골이 있죠 오늘. 이거를 빠르게 소화해주면서 든든한 양봉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바닥 라인에서 그러니까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는지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단기적 쌍바닥을 만들고 저점을 맞추고 저점을 한번 후벼 팠는데 그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이 바로 빠른 전환세가 나오면 우리가 하는 이 역헤드앤 숄더가 완성이 되는 거죠.
뭐 변형 패턴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점으로 이제는 지루하게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위로 빠르게 돌파의 방향성을 확실히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서 그럼 낙폭과대 구간인 것도 알겠고, 그러니까 나는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저같이 조정을 충분히 지켜본 사람들, 신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도저히 잡기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중에 주포들의 움직임을 일단 포착을 하고 1차 매수에 대한 사인, 돌파를 할 때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1차 사인을 드렸는데 내일 오전장이 열리고 나서 제가 차트를 째려보고 있다가 주포들이 이제 완전히 이 윗꼬리를 소화하는 매물을 소화시키면서 완벽한 2차 돌파를 완성하는 그 타이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실 수 있도록 2차 매수 사인을 구체적으로 쏴드릴 예정입니다. 세력들이 설계한 이 마지막 탈출 신호, 장중에 엇박자 타지 않고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청코치는 현재 과열 구간에서 매도를 이야기하고 현재 과매도 국면에서 매수를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